안녕하세요. 한국 브랜드의 중국 마케팅을 고민하는 바로 당신을 위한 맞춤 분석 시간입니다. 오늘은 KPMG의 2025년 2분기 중국 경제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면서요. 지금 중국 시장에서 뭘 봐야 하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. 오늘도 중국 시장과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. 이 보고서 양이 꽤 많던데 어디부터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한국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우선 중국 경제 그 자체의 흐름부터 봐야겠죠. 네네. 1분기의 GDP가 5.4% 성장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도는 수치예요. 예상보다 높았군요. 네, 정부 정책 효과도 좀 있었고 소비랑 투자도 회복세를 보였고요. 특히 좀 흥미로운 건 선수출 효과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? 선수출이요? 그건 처음 듣는데요. 이게 뭐냐면요. 미국의 관세 부과 전에 수출 물량을 미리 좀 당겨서 내보낸 영향도 있었다. 뭐 이런 분석입니다. 아하,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. 그럼 내수 쪽은 어떤가요? 네, 내수 쪽에서는 소비 회복세가 확실히 눈에 띕니다. 전체 소매 판매가 한 4.6% 늘었고요. 특히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바로 이구환신입니다. 이구환신, 그 중고 제품 보상 판매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바로 그거요. 이 정책 덕분에 가전이나 가구, 통신기기 같은 내구재 소비가 확 늘었어요. 두 자리 수성장을 기록했거든요. 와, 두 자릿수요? 네. 그리고 또 다른 큰 흐름은 바로 감성 소비의 부상입니다. 문화나 오락 관련 지출이 무려 25.4%나 급증했어요. 25.4%요? 와, 이건 뭐 거의 폭발적인데요? 그럼 정리하면 이구환신이랑 감성 소비, 이 두 개가 핵심 키워드네요. 마이너스라던데요. 이게 성장은 하는데 물가는 낮은 좀 이상한 상황 아닌가요?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 0.8%인데 이게 뭐랄까 수요 회복 속도보다 생산이 더 활발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. 공급이 더 많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 압박이 좀 있을 수 있고요.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. 투자가 거의 10% 가까이 줄었고 재고 부담도 큰 상황이에요. 그렇군요. 부동산은 여전히 좀. 네. 그리고 무역 환경은 미중 관세 인하 합의 덕분에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조금 줄었지만 이게 또 장기적으로는 변수가 많고요. 그리고 홍콩의 역할 변화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. 정부는 계속해서 내수랑 소비를 살리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. 와, 성장세는 괜찮은데 물가는 낮고 부동산은 어렵고 정말 복잡하네요.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한국 브랜드들은 어떤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전략에 접목해야 할지.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하죠.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로 한국 브랜드가 그럼 뭘 할 수 있냐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. 우선 아까 말씀드린 이구환신 정책, 이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. 네, 그 보상 판매 정책이요. 그렇죠. 관련 품목, 그러니까 가전, 통신기기, 가구 브랜드라면 이 교체 수요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마케팅 강화가 정말 필수적입니다. 단순히 할인 경쟁만 할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경험 같은 걸 좀 강조하는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.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경험 자체를 좋게 만드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성 소비 트렌드,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. 특히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문화, 엔터테인먼트, 스포츠용품 이런 쪽에서 단순히 제품 기능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. 경험이나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가 확 늘고 있어서요. 네, 맞아요. 요즘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죠. 그래서 이 분야 브랜드들은 관련 컨텐츠랑 협업한다거나 체험 마케팅 같은 걸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. 그리고 온라인 채널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. 온라인 소매 판매가 5.7%로 늘었으니까요.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요. 네, 온라인은 기본이고요. 마지막으로는 정부 정책 변화를 계속 좀 주시하면서 마케팅 전략을 유연하게 바꾸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합니다. 이구환신을 활용한 업그레이드 경험 강조, 또 감성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가치 중심 마케팅. 네, 구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. 혹시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?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면 좋을지. 네, 세 번째로 관련 사례랑 전략 방향인데요. 특정 브랜드를 딱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공 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네, 어떤 유형이죠? 하나는 이구환신 정책에 딱 발맞춰서 단순히 보상 판매 금액만 높인 게 아니라 친환경이라든지 스마트홈 같은 가치를 결합해서 이걸로 바꿔야겠다 하는 명분을 잘 만들어준 그런 전자제품 기업 유형이 있고요. 교체 명분을 만들어줬다. 네. 또 다른 유형은
그 Z세대의 감성 코드를 정말 정확하게 읽고 현지 문화나 아티스트랑 협업해서 팬덤을 딱 구축한 뷰티나 패션 브랜드 유형도 아주 좋은 참고 사례입니다. 팬덤 구축이요? 중요하죠. 다만 좀 주의할 점도 있어요. 아까 말했듯이 물가가 낮으니까 가격 경쟁력은 계속 유지해야 하고 또 부동산 침체가 소비 심리에 미칠 영향도 좀 고려해야 하고요. 그리고 미중 관계 변화에 따른 공급망 관리나 수출 전략 점검 이런 것도 꾸준히 필요합니다. 네, 고려할 게 정말 많네요. 오늘 복잡한 중국 시장 동향이랑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요인들을 정말 명쾌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분석의 바탕이 된 그 KPMG 보고서 원문이나 아니면 더 자세한 중국 마케팅 정보는 어디서 좀 얻을 수 있을까요? 네. 저희 골든에이지 인터내셔널 네이버 블로그에 오시면요. 오늘 다룬 보고서의 상세 분석 내용이랑 같이 다양한 중국 마케팅 트렌드 전략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아, 네이버 블로그요? 네.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저희가 중국 마케팅 인사이트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거든요. 이걸 구독하시면 최신 정보를 이메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골든에이지 인터내셔널 블로그 방문 그리고 뉴스레터 구독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이 채널도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요. 이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브랜드는 현재 중국 시장의 이구환신 정책과 감성 소비 트렌드라는 이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딱 포착하고 또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준비하고 계신가요?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